네, 뉴욕과 국내 흐름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든든하게 짜보겠습니다. 오늘 마켓식스 시간에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앞서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의 경고를 봤는데 네. 앞으로 2배는 더 하락할 거라고 하니까 걱정이 좀 많이 크실 것 여러분들 같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 시계열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돈을 얼만큼 풀었느냐를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 풀었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면 이자율과 그러니까 금리와 지급 준비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경제가 통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 양적 완화라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은 네.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마감해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함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 시계열 그래프 보면 시계열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오다가 갑자기 확 급등해 버립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축소시킨다는 게 큐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큐티라는 게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 한 2, 3년 동안을 풀어놨던 게 아니라 한 10여 년 동안 풀어놨던 걸 이제 한꺼번에 회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서서히 살이 찌다 급격하게 살이 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강제적인 다이어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느껴야 정상적인 몸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간다는 건 맞습니다만 급격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풀려났던 자금들이 늘어났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품 이런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제거된다는 면에 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그분이 한 얘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 제가 제시해드린 제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기업의 실적도 실적입니다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좋지만 평균 PR이 15, 16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PR이 15여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은 없어. PR이 5배여도 되고 3배여도 됩니다. 근데 이제 도입 풀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PR이 한 10배, 13배 정도였다가 네. 미국은 17배, 18배였죠. 그거가 맞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오히려 미국의 PR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만 가지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유동성이 이뤄낸 높은 PR을 낮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지금 뭐 그렇게 투자 상황이 다 밀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냥 편하게 돈 벌던 시대는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통업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구조적인 문제냐 일시적인 요소냐라는 거죠. 우리가 1분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두 가지 트리거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유가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서서히 급등하고 그다음에 그게 추세적이다라고 한다라면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눈을 떠보니까 하루아침에 유가가 2배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이 올라가면 배송업체라든지 물류업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노선을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트럭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어떤 대비책을 세울 텐데 그런 대비책을 세울 기간이 없었던 그렇죠. 1분기였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요소도 일부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2021년서부터 계속 이어온 중국과의 어떤 교역의 불균형.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왔는데 미국 LA 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겼던 적체가 지속된 거. 계속 플러스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게 1분기 실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당분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게 일시적으로 생겼던 문제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뒤에서 말씀드린 걸 앞에서 말씀드리면 소매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가 큰 이익을 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기아 같은 경우 큰 이익을 냈었던 이유가 기아 같은 경우 종업원이 몇 명이죠? 고정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를 커버하고 난 다음에 이익은 급증하는데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마트라든지 타겟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물건을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와서 파는 거기 때문에 박리담회입니다. 네. 박리담회에서 이윤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소 예를 들어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사오는데 그게 얼마만큼 많이 안 남겠죠. 이윤을 남겠습니까? 정말 10원, 20원 뛰기짜리도 있을 텐데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10원, 20원 뛰기를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경기가 약할 때는 소매업종들이 올라가고 네. 경기가 올라가면 이런 중후장대들이 올라가고 소매업종이 상대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소매업종의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10원 뛰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용이 올라갔다? 이거는 또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들이 현재 지금 심각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무적인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게 된다라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늘어나냐 줄었냐 저는 이 논쟁은 별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매출이 늘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거겠지만 소매업체가 갖고 있는 재무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아신다라면 보다 엄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에서도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월마트와 타깃이 급락이 또 나왔듯이 네. 국내 증시에서도 좀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방향의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은데 종목들은 좀 어떤 거 보이십니까? 일단 타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매출은 늘었어요. 매출은 컨센서스 보세요. 이 매출이 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100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효과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착시 효과를 하더라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 부근에 머물렀다라는 건데 이익은 거의 뭐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타겟이 어제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죠. 10원, 20원 마진을 붙여서 팔아먹던 것들이 마진이 안 남기고 역마진이 나는 거 10원, 20원에서 그 유리비가 2배가 되면 오히려 200원, 300원 손해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박살났다.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것들은 소매업체의 특징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깃이 이번에 그 월마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깃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 앞서 뉴욕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30년 만에 처음 하락이라는데 네. 30년 전에는 월마트 타깃밖에 없었어요. 근데 두 가지밖에 없었죠. 지금은 뭐 아마존도 있고 뭐 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또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이는 경제가 커지면서 파이는 이게 커졌죠. 그 사이에 업체 수는 더 늘었죠. 그러면 개별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들죠.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신다라면 월마트가 30만 원 충격 시대 변화에 이제 공룡은 쓰러져 간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겟도 이익이 좀 악화됐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뭐 실적이 잘 안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이제 급락세를 시연을 했죠. 안타깝게 이제 고개를 못 들어주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마트는 저는 지금 뭔가 전략을 내세울 때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마트가 지금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네. 오프라인에 대해서는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오프라인에 대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다양한 또 경제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내줘야 되는데 온라인 쪽에 대해서 지금 아직 드라마틱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측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없어요. 네. 쿠팡이 대표적이죠. 쿠팡, 11번가, 쓱닷컴,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뭐 이용하시죠? 저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이용합니다. 쇼핑이요. 저는 네. 쿠팡 이용해요. 벌써 우리가 이익을 반으로 나눠 먹는 그러네요. 거예요. 이익을 나눠 먹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은 업체를 쓰나 네. 우리가 이익을 매출을 나눠 먹나 회사 구조는 똑같아요. 이익률은 똑같죠. 그러니까 아니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사장이 있으셔야죠. 거기 밑에 인원 있어야죠. 네. 우리가 배송하기 위해서 차 각각 한 대씩 있어야죠. 둘이 이용한다면 차 한 대로 가능하지만 각각 이용하면 차가 각각 한 대씩 배송이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쪼개먹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그것을 다 장악할 때까지 비용을 쏟아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글쎄 저는 그 시절을 제 평생 못 볼 거에다가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 지금 이마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있으면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로 소매 sek터 타깃이랑 이마트 짚어주셨고 두 번째로 어떤 섹터 좀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좀 갖자라는 게 네. 미국에서 어제 나온 지표들을 보면 지금 경기가 살아있냐 안 되냐 이 논쟁도 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라는 논쟁도 있는데 네. 자동차 판매 잘 팔렸습니다. 오. 미국 자동차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 제너럴 모터스를 한번 보자. 최근에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언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남 언니도 제너럴 모터스를 샀다라는 둥. 저는 그 언니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구경제고 좀 어떤 직설적으로 노땅 같은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가고 테슬라 얼마나 신선하고 정말 벤처 같은 느낌이 주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GM이라고 해서 이게 노장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노장이 이제 뛰쳐나오려고 하고 있죠. 다양한 전기차 라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기 상승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고정비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봐야 된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도 영업이익이 낮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델의 한계 이런 것들을 GM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기아, 현대도 이런 걸 다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좀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이 드러날 시기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제너럴 모터스가 2025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1등을 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1등을 목표로 하면 네, 못해도 2, 2등까지는. 3등은 가잖아요. 근데 제너럴 모터스가 1등을 가든 2등이 가든 3등이 가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만큼 테슬라의 포지션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라면 우리 이제 저는 과거 자동차 업계의 삼국지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 그동안 테슬라가 독주할 것이다라고 봤었던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시장이 또 불안하고 힘든 와중에 국내 증시에서도 자동차주가 좀 버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주가 선방했어요. 뭐 우리가 자동차주 여러 가지 봐야 되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네.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율이 1,290원까지 밀리는 가운데서 삼성전자 파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4월 내내 기아를 사줬어요.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실적에 따라 들어온다는 것을 증명해줄 또 주식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아 정말 다양한 모델들 나오고 기아도 앞으로 이런 쪽들이 주력한다라고 하니 더군다나 이제 전용 플랫폼 라인업까지 한다고 하니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기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켓식스 오늘 시간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